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바람결이 지난주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오늘도 추위가 누그러지고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지역 날씨 김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고 한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은 오늘 아침 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루 사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출근길 나서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면서 더 쌀쌀하겠지만 수능일인 모레 아침은 다시 기온이 오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충남권 남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 곳곳으로도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평소보다 더 신경 쓰시고요. 또 오늘 충남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 시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전 4도, 세종 3도, 공주는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 16도, 공주와 세종 1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 태안의 아침 기온 5도, 당진은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태안과 당진 14도, 부여와 서천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일 대전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 충남 북부 서해안에 약하게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충남 북부 내륙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천안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터졌습니다. 천안의 한 입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치료를 받으며 이 지정병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사회 활동이 늘면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입시 전문 학원. 지난 12일 저녁 이 학원 수강생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수험생과 직원 138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수험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능 지정병원인 천안의료원의 17명, 주소를 아산에 둔 3명은 홍성의료원으로 각각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도 해당 병원에서 치르게 됐는데 각 병원에선 병실마다 2, 3인씩 시험을 치르게 되며 USB 파일을 통한 듣기평가와 학생용 책상, 의자 등이 구비됩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선택 과목에 맞춰서 일단 병실을 좀 지정을 하고는 있거든요. 애들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교육당국은 음성이 나온 다른 수험생들에 대한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해당 학원에서 음성이 나온 110여 명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접종 후 15일이 지나지 않은 수험생들은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교육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인원이 포화 상태인 천안 대신 홍성과 서산, 공주의료원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입니다. 자가격리자라든지 수동감염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준비가 다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유성 복명동의 사우나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서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으로 번졌습니다.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와 병원 종사자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난 건데 방역당국은 입원 환자들을 옮기고 환자와 병원 관계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또 그로 인한 연쇄 감염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이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추가된 도시기능과 예정지역 해제, 특별관리구역 지정, 공동주택 13,000가구 추가 공급 등 이 변화된 여건 등을 검토해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시건설 완성 단계인 2030년까지의 도시건설 3단계 진입을 계기로 국가기능과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도시 완성 단계에 필요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표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길고 깊은 해저터널인 보령 해저터널이 착공 11년 만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90분이었던 이동 시간을 10분으로 단축시켜 주민 생활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개통을 앞둔 보령 해저터널에 이승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령시 대천항 인근 도로, 서해를 1km 앞둔 지점에 여느 터널과 유사한 보령 해저터널의 입구가 보입니다. 터널 안으로 진입하면 경사가 5도가량인 완만한 내리막길이 펼쳐집니다. 상하행선은 각각 2차로로 분리됐는데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 사람과 차량이 대피하도록 연결 통로 31개가 설치됐습니다. 이곳은 해수면에서 80m 아래에 위치한 곳입니다. 해저터널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데요. 워낙 깊이가 깊다 보니 계절과 상관없이 18도 안팎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국내 해저터널 가운데 처음으로 지상에서 산을 뚫듯이 해저 지형을 발파해 굴착하는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000일 넘게 바다 아래를 파내려간 끝에 국내 최장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긴 6.93km의 해저터널이 완성됐습니다. 저희가 굴착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바닷물에 대한 유입수입니다. 그 차수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2년 전에 세워진 원산 안면대교와 연결돼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이동거리는 95km에서 14km, 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충남도는 보령 해저터널 개통을 계기로 오는 2025년까지 관광객 4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해양 레저 산업을 육성하는 등 체류형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저와 관광을 즐기고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며 이는 다시 더욱 세련되고 품격 있는 서해안 신관광 벨트를 구현할 것입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오는 30일 개통식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차량의 통행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지난달 누리호 발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짧은 우주 개발 역사에도 세계 7번째 1톤급 이상의 대형 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우주 비즈니스 시대에 발맞춘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세종시대를 연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세종시민이 됐습니다. 박 의장은 의장 집무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과 감사패를 받았으며 이를 국회 세종의사당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회의장 가운데 처음으로 개원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을 짓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중재해왔습니다. 침수와 가뭄, 지하수 고갈과 함께 도심 열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바로 빗물에 있는데요. 30년 넘게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여있던 대전 둔산동 샘머리 공원이 큰 잔디밭을 갖춘 물순환 테마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원이 빗물 4천여 톤을 저장하는 빗물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건데 환경단체들은 원도심에도 충분한 공원 공급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대전의 첫 신도시 격인 둔산동에 조성된 샘머리 공원. 대부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포장돼 녹지 공간 부족과 함께 여름이면 도심 열섬 현상까지 불러왔습니다. 샘머리 공원이 물순환 시범 사업을 통해
대형 잔디밭을 갖춘 물순환 테마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자갈 위에 식생 토양을 얹고 물이 잘 빠지는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저영향 개발 방식으로 새롭게 조성된 샘머리 공원은 이제 최대 4,357톤의 빗물을 저장하는 도심 물탱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전에는 여기가 너무 딱딱한 아스팔트에다 콘크리트였고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안 빠져서 되게 불편했는데 환경 친화적이고 물이 소중한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시설로 바뀌었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대전시는 물순환 시범 사업의 1단계인 샘머리 공원을 시작으로 내년 10월까지 서구 둔산 월평동 주요 도로와 공원, 공공기관의 빗물 침투 시설 등을 설치해 물순환 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런 물순환 도시 기능을 통해서 지역 도시 내에 홍수 등 재난도 피하고 또 자연 생태계도 보존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선 7기 공약 사업이지만 원도심과의 형평성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대전천 주변 원도심과 동구 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서구 지역에만 큰 예산이 투입됐다며 자칫 공원 조성에서조차 동서차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전시 전체적으로 물 순환이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어디가 순환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평가 작업들이 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은 비단 특정 지역뿐만이 아닌 대전시 전체에 해당하는 과제인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와 균형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 중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전담 공무원과 요원 7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 전담팀 운영에 나섰습니다. 아동보호 전담팀은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전담 의료기관 그리고 경찰 등과 함께 마련한 아동보호 체계를 통해서 피해 아동 구제에 나서게 됩니다. 대전시가 겨울방학 기간에 시청과 시 산하기관 등에서 일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대전에 주소를 뒀거나 대전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93명을 선발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한 달간 시청과 사업소, 공사와 공단 등 20여 개 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는 130만 원으로 내일부터 사흘간 대전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수억 원대 자동차 보험 사기 일당이 또 붙잡혔는데 조직폭력배까지 대거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사기 행각에 가담하라며 조직원을 압박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해 빠른 보험 처리를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특히 차에 타지도 않은 타인의 명의로도 보험금을 손쉽게 타내는 등 허술한 보험금 지급 처리도 문제였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로를 침범하는 SUV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한 차량이 응급 상황에 경광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려던 구급 차량을 추돌합니다. 모두 차선 변경 차량과 추돌하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과실 비율 산정 시 유리하다는 점을 노린 고의 사고였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1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로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87명이 경찰에 검거됐는데 이들 중엔 대전과 경기 지역 5개 조직폭력배 일당들도 포함됐습니다. 조직폭력배 소속 피해자들은 보험 사기를 원치 않는 조직원 등을 압박해 보험 사기 행각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을 협박해 빠른 보험 처리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북같이 생겼더라고. 아유 그냥 무신됐구만. 이들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여러 명이서 한 차량에 탄 뒤에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면 의심을 받을까 봐 다른 사람의 명의도 수십여 차례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은 사고 접수 시 상습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를 도용했는데 이때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본인 확인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전화로 이름과 주민번호만 대면 피해자로 등록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허술한 제도도 문제였습니다. 피해가 정확히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 그 피해에 걸맞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찍 합의하는 데만 급급해서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본인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도로주행 시 신호나 차선을 준수하고 보험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지난달 초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조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을 해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사고 후 조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잇따라 재판부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6월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 아내를 마구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4톤 분량의 요소수를 밀수입하려던 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일반 화물들에 뒤섞어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 10kg짜리 통 400여 개를 적발하고 관련자를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관련 통관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544개 종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서구 거주 만 19살에서 39살 이하 청년으로 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를 소급 지원합니다. 대전 지역 1인 가구가 간편식이나 외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이 대전의 1인 가구 식사 형태를 조사한 결과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 46.7%로 2년 전에 비해 21.9%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간편식을 구입해 식사를 해결하는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54.8%로 늘었고 외식과 배달 포장 비율도 증가해서 코로나19 이후 간편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올해 본 예산보다 15.2% 증가한 2조 5,1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교육 환경과 교육 안전망 구축, 교육 복지, 미래 핵심 역량 등 교육 회복 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와 교과 교실제, 창의인재 씨앗 학교를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심리적 결손 해소와 무상급식 단가 인상 등의 사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공동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은 내년부터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일반 택시 요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행정기관에서 월 2만 원 한도에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이며 그동안은 250대에 불과한 전용 택시를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내년 하반기 대전으로 이전이 확정된 한국임업진흥원이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일대에 임업기술 실용화센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예산 99억 원이 투입되는 임업기술 실용화센터는 지상 3층 규모의 본관과 2층 규모의 부속동 등으로 조성돼 내년 말 문을 열며 앞으로 우주기술 발굴과 검증, 실용화 등 임업 분야 원스톱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